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세가 폭락 단지 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또박입니다. 오늘은 전세가 폭락 단지를 왜 사야 하며 앞으로 우리 포지션과 다주택자들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연착륙과 안정을 위한 정책인데요. 여러 전문가들이 설명을 자세히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런 방향성으로 앞으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이냐, 다주택자야 들어와, 이 정책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지금 다주택자예요. 지금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매매가가 내려가고 있죠. 전세가 내려가가지고 지금 역전세인데 지금 전세금 돌려줘야 되잖아요. 금리도 높죠. 근데 대출을 조금 풀어준다고 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수익률이 나와요, 안 나와요?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다 주택자들이 못 들어갑니다. 현실적으로. 초보분들은요, 이 매매 가격이 오를 거라는 심리가 있다 라고 하면 다 주택자들이 들어갈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 1차원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다 주택자분들은요, 전세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 들어가요. 선제적으로 절대 안 들어갑니다. 이런 정책들이요, 다 주택자한테 보내는 시그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아직 이제 여야가 나뉘어 있다 보니까 아직 이렇게 한 번에 바꿀 수가 없어. 우리가 이런 정책을 앞으로 펼칠 거니까 환경이 더 나빠지면 규제를 더 풀어줄게. 그때 들어와. 전세가를 받쳐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전세가를 받쳐주겠다라는 정책이 이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1번 단지는 매매가가 10억에서 7억이 됐네요. 전세가가 4억에서 2억이 됐습니다. 미래적 가치도 떨어지고 지금 현재 가치도 떨어졌네요. 2번 단지 한번 볼게요. 매매가 10억에서 5억 됐네요. 이야, 반토막 났나요? 반토막. 이야, 반토막. 전세가. 현재 가치가 잘 받쳐주고 있나 봐요. 수요가 굉장히 많나 봐요. 그럼 우리는 보통 요거 갭 차이 2억이고요. 이 갭 차이 5억이죠. 그럼 어디다가 투자하죠? 2번에다가 투자하죠? 2번에다가 투자하면 안 됩니다. 매매가가 이게 들 떨어졌으니까 이걸 사라는 거 아니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전세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외부 충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영향, 철도 호재로 인한 매매가가 거품이라서 전세가를 좀 끌어올린 경우, 대규모 공급이 있는 경우, 구축에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신축 대단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진 단지가 신축이잖아요. 철도가 옮겨간 것도 아니고 학교가 옮겨간 것도 아니고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내려간 겁니다. 전세가가. 이 전세가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전세가가 조금 오르잖아요. 이게 낮게, 이건 신축인데 이건 구축이니까 당연히 전세가가 올라가겠죠.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뭐 2,000만 원, 5,000만 원. 이 자금으로 다 주택자는 다시 재투자합니다. 일반적인 상식하고 좀 틀려요, 이분들은. 우리는 전세금 받아가지고 은행에 잘 넣어놔가지고 우리 세입자 나중에 줘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분들은 그 생각이 아닙니다. 목돈 가지고 다시 재투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쫓아가는 거예요, 이분들을. 우리 무주택자분들은요, 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평생 돈 모아가지고 집 하나 사잖아요. 이 집을 사고 다 주택자분들은요, 근로 플러스 사업 플러스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굉장히 틀려요. 우리는 그냥 은행에서 레버리지만 사용하죠. 근데 이분들은 은행의 금리를 상관하지 않고 레버리지를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금리, 그놈의 금리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쫓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다주택자를 욕하려고 만드는 영상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주택자분들이요, 돈이 많다고 그래가지고요, 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여러 채 사지 않습니다. 전세가가 완전 폭락되어 있는 신축 대단지를 투자를 합니다. 이 투자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거죠. 계속 1,000만원 오르고 2,000만원 오르고 3,000만원 오르고, 이분들은요 매매가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신경을 쓰죠? 우리는 이제 매매가에다가 신경을 쓴다. 이분들은 전세가에다가 신경을 씁니다. 전세가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매매가가 오른다는 과거 학습 효과가 있고요. 이게 대부분 성공해요. 일반적인 아파트를 보면요, 이 전세가가 먼저 반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매매가가 반등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반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신축 대장 아파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신축 대장 아파트들은요, 규제가 이제 많이 사라진 겁니다. 규제가 이제 거의 다 벗겨진 거예요. 선제적으로 그래서 들어갑니다. 전세가가 바닥이기 전에, 전세가가 바닥 나기 전에 먼저 매매가가 반등합니다. 전세가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려면 늦습니다. 너무 적당히 전세가가 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땐 들어가야 됩니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에서 월세화가 되고 있죠. 지금 현재 10억 아파트에 월세를 200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10억 아파트가 폭락을 해가지고 3억이 됐습니다. 월세 200만원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폭락했는데 어떻게 월세를 똑같이 받아요. 그러나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잖아요.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매가가 내려가도 월세는 안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월세가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나라에서 금리를 낮추거나 전세대출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전세대출 금리가 이제 조금 내려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전세가 바닥이 아니냐, 다시 전세로 올 것인가, 아직까지는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아니다. 규제 주머니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바깥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아직은 많이 안 빠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빠질 게 많잖아요. 시간차를 두고 계속 빠질 겁니다. 이런 규제가 하나씩.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먼저 선점해서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1년 신축 5년 미만의 전세 시세 증감률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지역이나 단지를 찍어드리진 않을게요. 전세가가 바닥이고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곳에 시세를 계속 모니터 하시면 됩니다. 입주 물량이 많다고 해가지고요,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투자한 단지의 전세 계약 기간과 입주 시기가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인구가 들어오는 건 무조건 호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락기에 좋은 물건 어떤 거 사야 되는지는 우리 다 알아요. 둔촌주공 사느냐, 헬리오시티 사느냐, 이런 논쟁은 돈 있는 분들이나 하는 거예요. 우린 돈이 없잖아요. 그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죠. 앞으로. 일자리 철도 호재에 있는 아파트들 일단 제외하고요. 서울 구축 아파트 제외하고요. 어중간한 재건축 사업성 아파트 제외하겠습니다. 신축 5년 이내 아파트, 학군지역, 대단지, 신도시 대장 아파트, 현재 입주 물량 많은 곳, 이런 곳 잘 전세가 모니터 하셔가지고요. 선제적으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곳이 그렇게 전세가가 떨어질 곳은 아닌데 이런 입주 물량이라든지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조금 많이 내려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뭐 선제적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런 곳이 나중에 많이 올라가지고 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발판을 삼으시라고 이쪽에 투자라고 하는 거지 이쪽이 많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영상에 도움 주신 또분양님께 감사드리고요. 단톡방 회원님들 즐거운 성탄절 연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